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시즌 6 17화 시작했고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표정이 100% 진심이신 네. 것 같아요. 너무 지친 하루여서 눈이 쑥 들어가셨네요. 네, 점점 피곤함이 네. 풀리지가 않아요. 피로 누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결정적으로 제가 내일 갓생을 살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내일 새벽부터 축구를 하러 가야 돼요. 입 아픈데 축구를 네, 제 팔자엔 축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그게 무슨 동호회 같은 걸로 가게 되신 건가요? 동호회죠. 그쵸. 그 협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대요. 직장인 체육대회. 네, 거기서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맙소사. 그러니까 평일을 빼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황금 같은 주말에 그 아침부터 축구를 하겠다. 이길 경우 한 최소 4경기 정도는 한대요. 일단 그럼 점심까지는 시간 다 빼놔야 되는 거고. 그렇죠. 4경기를. 네, 4경기 하고 아마 오후에나 끝날 것 같은데 뭐 끝나고 뒤풀이 같은 것도 하겠죠. 거기서 저는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한번 심장 갈아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심장 준비 가셨다가? 제가 내일은 한 개발이 될 예정이라서 욕먹고 빨리 나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팀 내 막내인가요? 막내 라인이죠. 완전 막내는 아니고 막내 바로 위. 그래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책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책이죠. 오늘의 책 17화 뭘까요?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 라는 책입니다.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 제목서부터 키워드가 바로 나오네요. 관종. 출판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써놨습니다. 관종이란 키워드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 8명이 모였습니다. 테마소설집이라는 거죠. 김홍, 서희재, 손원평, 이서수, 임선우, 장진영, 장희원, 한정현 이렇게 8명. 현재 한국 문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설가 8명이 다종다양한 관종의 삶의 모양을 특수한 인물과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비정상에서 비껴간 관계와 오해들을 문학의 언어로 다뤘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테마소설집입니다. 제목을 좀 일부러 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좀 잡은 것 같네요. 다 읽어봄직했으나 한 편 한 편은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책을 대충 스르륵 봤을 때 한 몇몇 소설들은 누가 봐도 관종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소설들도 있었고, 어떤 소설들은 이 제목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로 엮여져 있지 않았다면 관종이라는 키워드를 단 한 번도 읽으면서 떠올려보지 못할 그런 단편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편 한 편씩 골라봤어요. 누가 봐도 이건 관종에 대한 이야기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단편 하나, 그리고 이 단편집에서 테마 단편집에서 읽지 않았더라면 이게 여기 그러니까 관종이란 키워드를 떠올릴 수 없을 법한 단편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 편 한 편 골랐습니다. 먼저 누가 봐도 관종에 관한 소설 손원평,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손원평 작가의 단편 모자이크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관종을 떠올리기 힘들었던 소설 단편은 장희원 작가의 남겨진 사람들. 결국 저희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 다 8편 모아둔 곳에서 모자이크랑 남겨진 사람들 한 편씩 읽었습니다. 네. 먼저 모자이크, 손원평 작가의 모자이크부터 잘 간략하게 어떤 흐름인지 살펴드리자면, 일단 어떤 여자의 독백으로 진행되는 단편입니다. 독백인 줄 알았으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이제 인터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구조인데, 우리의 주인공 20살의 스스로를 고시원에 처박힌 히키코모리였다라고 말하는 여자입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M4 인간이 되어가면서 체념의 정서를 익혀가던 어느 날 TV에서 우연찮게 회전초밥 가게를 보게 돼요. 와, 너무 먹고 싶다. 초밥이 너무 영롱하다. 다음날 바로 집 근처 회전초밥집으로 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 안에 나와 되게 신분이 다른 것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회전 레일 위를 초밥들이 샥샥샥 돌아가는데 그때 다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이 저런 초밥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거 좀 억지 같아요.
이거 상 억지다. 아, 상 억지다. 네. 오렌지 캐러멜이 네. 생각나는.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정말 세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능동적으로.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전과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냥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 자신감이 중요하대요. 초밥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성공한 막 이런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아하니 자신감이 중요하대요. 근데 20살의 스스로를 이미 M4 세대가 되어서 히키코모리라고 말하는 여자가 나에게서 잘난 거 하나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스스로를 관찰하니까 그래도 손이 조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큐어 칠하는 거 예쁘게 한번 담아보고 그냥 이렇게 뭐 자막도 달아봤어요.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세상에 나를 표현하겠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관종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매니큐어 바르는 영상에 목소리를 입히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자막으로 주저리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써놓았던 거를 유튜브에 그냥 채널 개설해서 올렸죠. 저희처럼.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뭐 본인 혼자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거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알고리즘 탄 거죠. 알고리즘 탔어요. 막 대박을 친 건 아닌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고, 이게 뭐라고 막 아랍인까지 와서 내가 모르겠는 언어로 댓글을 달고, 너무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을 해줍니다. 20살까지 스스로 히키코모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되게 큰 충격이자 에너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잘 해내고 싶어요. 손에 흉터가 있는데 흉터도 어떻게 어플 이용해가지고 한번 가려보고, 그렇게 이번에는 음성도 입혀봅니다. 하니까 다들 목소리도 너무 예쁘대요. 실제로 멋있는 사람일 것 같대요. 그렇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손, 발 이런 게 아니라 브이로그의 영역으로 또 진출을 하죠. 그렇죠. 자신을 찍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찍으려다 보니까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바를 좀 많이 해서 건실하게 살고 저축도 해서 좀 더 채광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찍어보고 브이로그도 해보고. 근데 그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것들을 본인이 연출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동네 마트에서 산 거를 대단히 고급스러운 식료품점에서 산 것처럼 꾸미면서 일종의 연출 혹은 거짓이 들어가 있는 브이로그를 만들게 되는데 잘 됩니다. 잘할 능력이 있어요. 독립을 세게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주목을 받고 그야말로 이제 뭐 인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이런저런 관심을 받게 되면서 당연히 뭐 인스타로 치면 DM, 유튜브 메시지들이 이제 날라옵니다. 다 거르죠, 사실. 이미 주의 경계를 충분히 하고 있는 여자니까. 하지만 보건대 보아하니 어떤 남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호의적인 댓글을 달아주는데 이 사람은 왠지 진심인 것 같아요. 뭔가 진지하게 보내니까. 네, 정말 진심인 것 같대요. 그래서 만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누구에게도 공개해 본 적이 없는 유튜브 스타가, 스타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로 뜬 사람이,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여가기 시작을 하고 결국엔 나락이죠. 나락으로 가죠. 여기 보니까 대부분 그 패티시가 있는 분들, 뭐 손이나 그렇게 의심을 하긴 합니다. 주인공도 뭘까? 이 사람들 좀 패티시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지만 뭐 어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해 주는데. 그렇죠. 그중에 이 남자를 만났더니 대뜸 표정이 싹 굳죠. 표정이 싹 굳고 실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맞아요. 많이 다르네요라는 말을. 이거 되게 듣고. 지금 젠틀하게 한 겁니다. 네. 사실 폭언을 네. 내뱉죠. 이렇게 살면 좋아? 음. 너 뭐 하나 진짠 게 없었네? 야, 너 뭐 이렇게 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충격을 먹는데, 여기서 그냥 충격만 먹고 끝내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 남자로 추정되는 어떠한 세력들이 이제 악플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채널이 점점 나락을 가요. 이거 거짓인 것 같네? 좀 꾸며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국 이뤄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다 허물어지고 나서 여자는 복수를 꿈꾸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어딘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였죠? 초밥집. 하필 여기 처음에 초밥 받게 된 것도 초밥인데 배달을 해서 먹어봤더니 처음에는 별로네. 그쵸. 처음에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되게 여러 번 시켜 먹다가 별점을 조금씩 깎아가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뢰를 얻고 결국에는 이제
모 맘카페에다가 이거 선동을. 선동글을 올리니까 그 초밥집이 문을 닫게 되고 결국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너무 짜릿해하죠. 자,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누구한테 말을 하느냐? 방송국 PD한테. 결국 방송국 PD가 이 사람 인터뷰를 하러 온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부터 이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초밥집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억하심정으로 그냥 악플을 정말 단 것인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PD님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의 뭐 자신의 생각들, 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정당화하는 생각들,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PD랑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소설 전체를 흔드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PD님은 이런 얘기를 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녹음하고 메모할 만큼 괜찮은 얘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직접 취재까지 하시는 거죠. 제가 한 얘기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말들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근데 설마 이 얘기 다 믿으시는 건 아니죠. 이 쓰레기 같은 얘기가 전부 사실일 리가. 제가 그런 한심한 인간일 리가 없잖아요. 재미있으면 된다고 해서 적당히 꾸며본 거라는 거 아시죠? 생각해보니까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PD님이 블러 처리하고 음성 변조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편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 세상에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만은 나를 아니까. 오, 읽다가 이제 이쯤 와서는 저도 이제 되게 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 대관종의 시대구나. 사실 이 PD도 그러려고 온 거고, 이 사람 취재하려고 온 거고, 어느 정도 그렇죠. 관심을 끌려고 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뭐가 정말 사실인지 모르겠고, 이 여자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고, 그 초밥집은 정말 망에 마땅했던 집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영역에 이제 들어가 버리고 모든 것이 모호해지면서. 그래서 제목이 모자이크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경계가 다 흐려지고 그냥 다 블러 처리되는 느낌. 뭐가 진짜일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돼버리는 이런 시대. 맞아요. 저 최근에 그 말년병장에 비닐된 그 아주머니를 봤는데. 진짜요? 아, 그 옛날에 되게 유명하던 그 짤이죠. 옛날 그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였나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말년병장에 빙의돼가지고 뭐 그런 뭐 기행을 펼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의 PD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이거 연출 아니야 할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심리학에서 다루는 방어 기제가 대표적으로 드러난, 되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인 것 같아요. 합리화와 환상, 뭔가 자기의 그런 현재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합리화하고 환상을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이제 내가 뭘 꾸며냈는지 본인도 헷갈리는 리플리즘 같은 거죠. 네. 그런 소설이었고 네. 다른 한 편 골랐었죠. 장희원의 남겨진 사람들. 이거는 모자이크보다는 좀 더 심플합니다. 어느 겨울이에요. 주인공은 역시나 여자고요. 그녀에게는 연인 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우에게 배웅을 받으면서 우리의 주인공 유진이 강원도로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재우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거는 뭐냐면 이 여행이, 유진의 여행이 유진의 전 애인 상주라는 사람, 상주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실 엄청 오래 기간 동안 상주와 유진은 알던 사이였고 어떤 집단에서 이렇게 친해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연인이 됐고 헤어진 이후에도 오랜 기간 데이트 비스무리한 걸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이 둘의 만남의 시작이 그러니까 상주와 유진이 모두 속하는 어떤 모임에서 배드민턴을 쳤나 봐요. 어디부터 뭐 체육대회 같은 걸 했나 봐요. 이들이 학생일 땐지 뭐 직장일 땐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을 칠 때 상주가 유진의 관심을 끌려고 계속 셔틀콕을 못 치는 척 유진 쪽으로 날려요. 셔틀콕으로 유진을 맞추기도 하고 뭔가 자기 좀 봐달라 이런 겁니다. 그게 뭔가 인연이 돼서 둘이 결국 연인이 됐고 뭐 이렇게 뭐 저렇게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상주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행 가자. 유진은 그게 어떤 화해 제스처, 뭘 잘해보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둘이 강원도를 여행을 떠나고 그때 그리고 나서 결국엔 헤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더 미래에 상주는 세상을 떠난 그쵸, 그걸로 나오죠. 네. 그리고 유진은 지금 굳이 재우라는 캐릭터를 왜 등장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재우랑 사귀고
그래서 어쨌든 유진은 상주,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상주를 추억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고, 강원도에서 상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되게 어딘가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눈이 펄펄 내리는 하얀 세상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유진의 목표도 그거입니다. 그런 걸 보려고 강원도를 추억하러 떠나는 강원도 여행기. 실제로 낙산사인가요? 불탄. 그렇죠. 예, 네. 거기 낙산사를 방문하는 내용도 나오고 네. 구체적으로 뭐 강원도에 어디를 갔더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소설입니다. 결국엔 마지막에 어떤 높은 곳에 있다가 하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였나? 상주가 원한 보고 게. 싶었던 게 이거였나. 그리고 그 배경을 뒤로 한 채 내려가는 유진. 유진의 모습을 끝으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관종이란 부분이 그거겠네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쵸. 셔틀콕을 날렸던. 아, 그 부분이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관심을 끈다라는 아. 포인트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네. 그게 아니라면 되게 어려웠어요. 이걸 읽으면서 사실 관종,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건 드러나지만 관종까지는 우리가 가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일지, 왜 관종이라는 키워드,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라는 제목으로 엮인 건지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자, 오늘은 사실 단편집을 읽었다기보다는 두 편 읽은 건데, 손원평 작가의 모자이크 그리고 장희원 작가의 남겨진 사람들, 이 두 편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코너 이 책 읽어 마라입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저입니다. 수진 씨가 설명해 네. 주실 거고,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요? 전 사실 세 작품을 읽었어요. 뭘 더 읽으셨죠? 뭐랑 젊은 근위 행진? 근위 행진. 네. 그렇게 세 개인 줄 알고 세 개를 읽었는데 그것도 유튜브 만드는 내용이죠.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작품, 저희가 고른 작품 모두 약간 잘 읽히는 작품이에요. 별 얘기는 아니지만 힘들이지 않아도 무언가 귀 기울이게 되는 필력이 돋보이는 소설들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반전을 바란 소설은 아니었지만 너무 심심했어요. 네. 이야기들이. 이게 평이했다. 정말 평이한 내용들.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킬링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킬링타임용이다. 정말 시간 잘 죽였다 네. 하는 건데 이건 정말 킬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거 읽는데 시간이 이렇게 죽어버렸구나. 내가 죽였다가 아니라 시간이 죽었다.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심심한 소설이라서 좀 맵고 짜고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즘에 한국 문학계의 젊은 작가들이 쓴 최근 소설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한 소재와 감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감하기 딱 좋습니다. 네, 챈들러 님이 전에 우리는 전 세계 어느 시대 그 어떤 소설이든지 같은 인간으로서 결국 공감 포인트는 찾을 수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말을 하셨었잖아요. 장흥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였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네, 특히나 이러한 소설은 우리 생활이랑 너무 밀접해서 우리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감 포인트가 많고 그런 점에서 약간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이면 수진 씨는 아닌 거예요. 네, 저는 빼고. 네, 두 번째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뭐 수진 씨가 언급했던 말인데 이 정글 같은 출판 시장에서 굳이 이 책을 읽어야 하나라는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출판된 배경이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이 작가들한테 의뢰를 했나요?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뭐 저희가 이번에 뭐 관종이란 키워드로 뭐 글을 묶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단편 하나씩 뭐 써주실 수 있냐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좀 받아봤는데 요거는 내가 묶어볼 수 있겠다 해서 관종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라고 책을 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종이 아닌 것 같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굳이 이 책으로 묶여야 될 이유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전자와 후자가 섞이지 않았을까요? 몇 개를 모았는데 이거를 내기는 조금 적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손원평 작가님 같은 분이 있다 그러면 벌써 손원평 작가님이랑 누구 작가님이랑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실? 해가지고 같이 파티 구함. 네. 묶어볼 수 있지 않냐? 네, 그래도 한 8명은 돼야 되지 않겠니? 막 그래 편집장님이 그러시면 이제 다른 밑에 분들이 막 열심히 전화 돌리셔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장희원 작가 남겨진 사람들 야 이거 관심이네. 이거 관종으로 묶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유력하죠. 이거 관종이네. 여기 나왔다. 오케이. 이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걸 수도 네. 있겠죠.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각 작가별 짧은 단편만으로도 작가의 장단점이나 특색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작가들의 어떤 작품을 읽어봤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 뽐내보고 싶다. 내가 얼마나 한국 문학의 많은 작가들을 접해봤는지 맞아요. 뽐내보고 싶다 한번. 그러면은 이 한 권으로 무려 8명을 만날 수 있는 저로의 절호의 기회. 안착하기 너무 좋습니다. 나는 요새 서희재 작가 거 좋아해. 젊은 작가인데 뭐가 좀 있더라고. 단편 좀 읽어봤는데 말할 수 있겠죠. 읽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이 작품들이 정말 교과서적이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이게 칭찬일 수도 있는데 어쩐지 저는 이 흥미롭지 않은 문학 지문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특히 그 남겨진 사람들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이랑 이게 상징하는 게 이거네. 동그라미 세모 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에서 다 불타버린 절에서 남은 목조불상 이런 남겨진 사람, 뭐 자기도 남겨진 사람, 뭔가 그런 교과서적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자이크도 역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뭔가 틀에 갇힌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이 예전에 챈들러 씨가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뭔가 과감하지 못한다. 그 일본의 사례였죠. 기리노 나스오 때 네. 뭔가 요즘 젊은 작가들은 뭔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사리는 느낌이고 뭔가 글은 되게 잘 쓰는데 정형화된 글을 쓴다라는 그때 인터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뭔가 신선한 맞아요. 뭔가 충격적인 파괴적인 그런 게 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좀 교과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오늘의 읽어봐라 두 가지는 그냥 이 소설 단편집보다는 손원평 작가의 모자이크와 장희원 작가의 남겨진 사람들 두 편에 해당하는 얘기라는 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챈들러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책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읽었거든요. 자, 어떤 것들은 도대체 왜 이게 관종인 거지? 와, 이거 진짜 이 제목이 아니라면은 정말 몰랐겠다라는 것도 있고, 누가 봐도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유튜버인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관종이구나. 그러니까 명확하기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를 왜 이렇게 엮어놨을까? 그래서 이것도 왠지 정말 기획을 위한 기획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아까 로맨스 정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냥 뭐 특집 하나 해보라고 시키니까 요새는 뭐가 키워드일까? 관종, 대관종의 시대에 한번 젊은 작가들과 내가 관종 이야기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편집자의 기획. 그래서 어떻게든 엮어보고 싶었던 거죠. 누군가 얘기했겠죠. 6개 좀 적지 않니? 라든가 4개? 좀 적은 것 같은데. 요새 누구 핫한데 그 사람은 뭐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끼워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은 테마 소설집을 저는 거의 처음 읽어보는 것 같은데 조금 무리한 흔적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맞아요. 각각 매력적인 단편들인데 거기에 이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라는 전체 제목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 거예요. 실망하게 되죠. 네. 오히려 그냥 읽으면 그냥 읽었을 텐데 읽으면서 관종이란 단어를 제가 자꾸 어딘가로 끼워 넣으려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둘 다에게 악영향이 있던 건 누가 봐도 관종에 관한 내용이었던 손원평 작가의 모자이크는 읽으면서 오히려
관종이라는 키워드 주고 장문시킨 것 같다. 언시생들이 관종이라고 이번 오늘 주제 오케이 하고 글을 됐다 잘 쓴 그런 오히려 느낌이 들고 오히려 또 그렇지 않았던 장희원 작가에 남겨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역으로 뭔가 이게 출판사의 논리가 또 끼어들어서 이거 어떻게든 관종을 엮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편집자가 왠지 엿보였던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소설로 그러니까 소설로 순수하게 즐기지 못했던 느낌이라 가지고 좀 테마집의 기획이 맞아요. 좀 무리하게 끼어 들어간 거 아닌가. 무리수였다. 이 네. 묶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소설 자체는 괜찮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 너무 이거 시간 아깝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제가 혼란한 느낌 받는 것도 되게 대단히 신선했고 뭘까 나는 그럼 얼마나 솔직할까 나는 어디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혼자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럼 나일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도 뭔가 방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관종인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장희원 작가에 남겨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서정적으로 충분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서정적이었어요. 뭔가 그냥 흰색 느낌 나는 그러니까 소설인 것 같고 여전히 왜 도대체 그 현 남친 재웅의 존재는 도대체 왜 설정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셋이 친구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해요. 한데 아마 재웅은 모르고 있을 거라고 그쵸, 과거에 둘이 사귀었던 사실을 아마 모르죠. 모를 거라고 그 정도 세팅이라서 그럴 거면 사실 없어도 뭘까 뭐 어쨌든 각 개별 작품들은 재밌게 읽었고 좀 읽기가 어려웠지만 서희재 작가의 출처 없음도 되게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읽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웠으나 그런 식으로 매력적인 작품들이 다수 있었으나 이거를 왜 이렇게 묶었을까? 그러니까 묶는 건 좋았으나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라는 타이틀은 조금 과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은행나무 테마 소설 시리즈가 있네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좀 뜬금없이 엮어놓은 전체 것들이. 주제들을 모아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멈추면 나는 요가를 한다라는 테마 소설집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해주네요. 요가 콜라보 소설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사라지는 건 여자들 뿐이거든요 라는 테마 소설집에서는 여성의 불안을 전면화하는 8편의 아름답고 강력한 은유. 파인다이닝이라는 테마 소설집에서는 식탁 위의 소설, 눈으로 즐기고 혀로 맛보다. 이 세 가지가 차라리 더 괜찮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네요. 왠지 이 세 가지의 대주제라면 무리 없이 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관종이라는 게 워낙에 조금 강한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매력 있는 작품들을 좀 희석시켜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아까 읽지 말아야 할 이유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청 뒤에 북어국집이 있어요. 그 진짜 이름이 뭐죠? 그냥 북어국 그냥 북어국이에요? 네, 뭔가 북어국집이 있는데 정말 유명한 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정말 맛없어요. 그러니까 북어국을 원래 안 좋아하나요? 아니 좋아하는데 거기 건 유독 간이 슴슴해요. 삼삼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찾는데 삼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평냉 같은. 그렇죠. 약간 이거 무슨 맛으로 먹나? 라는. 그러니까 북어 담갔다 뺀 맛. 심한데요? 네, 거의 그 정도인데 근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정말 근데 요즘에 되게 사랑받는 작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이 테마 소설집인데 결국에는 남는 거는 글쿤. 그러니까 할 말 없을 때 끝나는 글쿤. 글쿤 아니면은 상대방 마지막 말에 좋아요 누르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끝나버린 책이었어요. 소년평의 모자이크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그 유튜버라는 컨셉 그리고 제목이 주는 관종이라는 꽤 사실 소설가가 요리하기 좋은 재료잖아요. 이걸로 사찰 음식 차려버린.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삼삼하다. 이거 좀 더 강력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요새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이 예상 가능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찌든 건지는 몰라도 이걸로 이 정도밖에 못했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연출된 삶을 사는 이 주인공에게 좀 마음 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일정 부분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가 문학소년단 하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 연출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소설을 읽었다. 이랬을 때는 사실 뭐 이런 상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러면서 사실 혼자 읽을 때는 뭐야 미쳤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좋았는지 길게 풀어 서술하고 네. 마치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고급 어휘 정도 써주고 그렇죠. 이 좀 어쨌든 방송이라는 틀 안에서 연출을 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모자이크의 주인공의 내용이나 이런 묘사한 것들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장희원의 남겨진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과서적이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현진건 작가나 김승욱 작가의 옛날 글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즘 글을 쓰면 이렇게 글을 쓰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2022년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요즘 단어들로 쓰면은 이렇게 쓰겠구나. 하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 세련되고 되게 잘 쓰는 작가였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못 썼다가 아니라 잘 썼어요. 맞아요. 글들을 뭐 심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너무 잘 쓰고 서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셔틀콕을 보내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들 내가 널 좋아하는 거 몰랐어? 뭐 이러면서 되게 귀여운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게 정말 잘 쓴 소설 잘 썼다. 그러니까 마네킹 같은 걸 보면은 팔등신에 머리 작고 팔다리 길고 잘생기고 했잖아요. 근데 마네킹을 보고 어떤 매력을 느끼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마네킹 같은 소설이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관종스럽진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던 책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다음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어요. 로맨스 정님이 말씀하신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고 저는 한술 더 떠서 네. 비유를 해보자면 되게 옛날 말씀하신 현대 문학 작품들과 그리고 옛날부터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그 AI 모델에 넣고 돌리면 이런 작품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요즘 어느 정도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필력은 이 스킬은 굉장히 좋으신 작가님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분들 다 문창과 나오셨나? 맞아요. 그랬거든요. 다 글은 다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필력은 참 좋은데 그럼 영혼이 없다라는 건가요? 영혼이라기보다는 틀에 좀 갇혀 있다는 느낌이랄까. 젊은 작가답지 못하다. 네. 요새 젊은 사람들 같지 못하다. 학생이 좀 바꿔봐 막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근데 뭔가 싱거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읽고 나서 밤에 왜인지 이게 뭔가 감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감상이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슴슴해요. 네, 그래서 글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야 뭘 쓸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장점도 떠오르지 않고 단점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거 못 쓴 소설은 아닌데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들지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잤어요. 꿀잠 주무셨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게 또 잘 써서 듣게 되기는 하지만 또 읽고 나면 뭐지 싶은 또 나름대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싶기도 하지만 나는 자꾸만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작품집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겨진 사람들 얘기하실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결말이 너무 소설적인 마무리였어요. 맞아요. 이게 읽어도 되나요? 그럼요. 막 하다가 그 결국에 그 설원에서 구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하던 펄펄 내리는 눈 풍경을 보고서 갑자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조금 전 그녀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자신 쪽으로 돌아봐 주기를 안타깝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잠깐이라도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왜 자꾸 그런 간절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남겨두고 온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남겨진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까지, 아주 한참을 멀리 떠날 때까지 유진은 끝내 그 알 수 없는 기분을 떨칠 수 없어 소리내어 울고 싶어졌다. 저는 정말 마지막 문장이 소리내어 울고 싶어졌다. 이건 아니지 않나? 근데 이 작가가 되게 고전을 많이 읽은 작가일 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동경하고. 네, 너무 고전적인 소설의 마무리로 급하게 마무리 짓는 것 같아서 되게 인디 영화가 고전으로 끝나는 그런 뭔가 이렇게 흐리게 필터 껴서 흐리게 표지를 찍어야 맞아요. 할 것 같은 그런 인디 영화 있잖아요. 여자 네, 혼자서 맞아요. 이렇게 목도리를 이렇게 두르고 막 혼자 청승맞은 여행을 떠나는 빨간 그런 목도리 같은 네, 거 그렇죠, 두르고 그렇죠. 후쿠오카행 그렇죠. 열차를 타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오겐길에스까. 네, 그런 거. 차라리 여기 그 누군가가 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했을 때 뭐 멧돼지나 뭐 곰이 나와가지고 쳤다면은 그러니까 약간 비 윌더먼트처럼 그러면 이제 비 끝났겠죠. 윌더먼트 되는 거지. 그렇죠. 레버넌트처럼. 차라리 그게 뭔가 네, 낫지 않았을까 하는. 죄송합니다. 가을의 전설. 네. 연관 검색어.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부제는 뭐 눈엔 뭐만이죠. 챈들러 씨의 네. 연관 검색어는 뭔가요? 노래 두 곡 갖고 왔습니다. 와우. 당연히 제가 부를 건 아니고. 시간도 많은데 불러보시죠. 무슨 소리십니까?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과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두 곡입니다. 제 기준 이 소리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어떤 나를 쳐다봐 주기를 원하는 관심을 필요로 하는 관심을 목 놓아 소리 내어 울고자 하는 그 가사들 그 내용이 담긴 너무나 유명한 두 곡이죠. 사실 인형의 꿈 뭐 제가 굳이 가져오지 않더라도 모르는 그렇죠.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 싶은데 딱 그냥 바로 첫 소절서부터 이렇습니다.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그대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나 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형의 꿈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When She Loved Me도 인형이 얘기하는 겁니다. 토이스토리 주제가로 쓰였어요. 물론 토이스토리 주제가를 위해서 사라 맥락클란이 만든 건 아니지만 토이스토리에서는 토이스토리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죠. 2에서 나옵니다. 그 여자 제시인가요? 제시. 여자 카우보이. 네. 제시가 흑화된 채로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흑화된지 않았던 아주 순수한 그저 카우걸이었는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소외받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닌텐도 갖고 놀겠죠. 그러면서 주인이 나를 사랑해줬을 때여서 이제 When She Loved Me인 거예요. 똑같아요. 인형의 꿈과 내가 바로 뒤에 있는데 너는 이제 나를 안 보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노네. 나 없이 행복하네. 관심을 달라는 거죠. 토이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노래가 나온지 몰랐네요. She and I together like it was meant to be. 그리고 제가 준비한 연관 검색어는 모자이크입니다. 제목이 손원평의 모자이크잖아요. 그렇죠. 모자이크 좀 하시잖아요. 그 일이죠, 일이. 이게 초상권을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인가요? 이게 취미든 직업이든 여러분들이 뭐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SNS에 공유하기 때 그럴 때 이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초상권인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알아요. 뭐 찍으면은 초상권 침해예요. 사진 찍지 마요. 이래요. 요즘 아이들도 정말 그만큼 자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문제인데 동네 아이들을 허락 없이 촬영을 한다. 이러면은 초상권 침해죠. 근데 뭐 이제 국회에 가서 초상권 없는 사람들이 몇 있나요? 그렇죠. 그런 공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초상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걸 보장해주지는 않는 거죠. 국회 안에서만 없는 거죠. 아니요, 밖에서도 없어요. 예.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그렇죠. 어쨌든 공인이라고 판명이 됐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초상권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일반인 찍었다면은 이제 일반인들은 초상권 침해로 이제 걸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어떤 연예인, 뭐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초상권 몰래 찍어도 해도 그거는 이제 침해로 간주하지를 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초상권으로 걸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뭐 자꾸 찍혀야지 뭐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 관종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짜 관종이죠. 근데 초상권은 아니에요. 누구야? 류승수는 관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1문에 그게 행복추구권이거든요. 그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초상권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건데 내가 얼굴이 팔림으로써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행복 추구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초상권 침해라기보다는 행복 추구권 침해가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뭐 집회, 시위 거기에 참여한 일반인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맞아. 그 경우도 있잖아요. 왜 야구장 가면은 그냥 화면 다 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 나와 앉아 있는데 이거 초상권 침해요라고 말해도 사실 그 사람이 이기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집회 시위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맨스 정한테 메일로 아니 도대체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집회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을 뉴스로 내보냈냐. 네. 그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도의상 그 부분 빼서 내려주죠. 다시 다른 그림으로 쓰던가 그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인 인물, 공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초상권이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은 침해를 당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는 좀 이렇게 유리한 스탠스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악이 있는 캡션들 있잖아요. 뭐 조작해서 올린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인이어도 없는 사실 지어내서 붙이고 뭐 그런 쪽으로 하면 좀 걸리긴 하는데 이게 저는 이 모자이크를 치는 게 진짜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수진 씨를 광화문 광장에서 비 오는 날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모자이크를 안 하고 나가요. 방송에. 저기 지나가는 저기 버스 타는 아저씨한테 잠깐만 저 찍을게요. 이럴 순 없어요. 그런 동의를 구하는 순간 그건 보도 영상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니까. 예, 그건 연출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보도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지금 저 찍으신 거예요? 진짜요? 네, 엄청 많이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치면서 막 그래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저를 보면서 걸어와요. 이렇게 지금 저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네, 맞아요. 네, 찍었다. 근데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바로 없애드린다. 하면 그 자리 지우긴 하거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안 쓰고.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죠. 다 나가고 이미 다 찍는 거 알았는데 뭐 나중에 거는 경우도 있죠. 자기 내려달라.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되게 안 좋은 뉴스 나갈 때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가려서 나가는데 정말 날씨 춥다. 날씨 추워서 이렇게 꽁꽁 싸매고 가고 이런 거는 사실 나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날씨가 춥게 걸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려주죠. 그쵸. 아니 예를 들면 본인 알리바이가 있는데 나 집에서 잤어. 그런 사람 있어요. 해놨는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휴일에 근데 저 여기 있는 거 걸리면 안 돼요 라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휴일에 어디 뭐 유원지 놀러 갔는데
저 여기 있는 거 걸리면 안 돼요. 그게 언제 제일 많았냐면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자기 지금 여기 있는 거 걸리면 안 된다고. 자기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 손흥민의 모자이크를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 편집을 하실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의 인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 일일이 지옥이죠. 쫓아다니면서 그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프레임당 네, 하나씩? 트래킹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는 워낙 경계가 뚜렷하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싹 해줘요. 이게 식으로. 이게 모자이크 불러칠 부분 설정하고 누르면은 쭉 따라가 주는데 이제 사람 얼굴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이게 잘 못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그럼 프레임이 엄청 이게 영상이 길어지면 프레임도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안 하게끔 찍어요. 그래서 목 아래로 찍는다거나. 근데 그렇게 찍으면 혼나긴 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 목 다 잘라놨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혼나긴 해요. 그래서 잘 알아서 잘 찍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 안 하고 넘어갔으면 섭섭할 뻔했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그러니까. 제 하소연을 좀 하다 끝났네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관종이란 단어도 사실 좀 많은 변천사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안 좋은 의미 하나만 있었다면 그렇죠. 요새는 뭔가 나 관종이야. 그러니까 굳이 흠이 아닌 많이 유해진 단어죠. 사실 관심 종자이니까 조금 공격적인 단어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그냥 줄여서 관종이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관종인가요? 수진 씨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수진 씨가 생각하는 관종이란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관심을 얻는다는 게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관심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날 봐. 라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뒤집어질 때 관종이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서 관심을 받는 거랑 결과적으로 받기 위해 하는 거랑 다르다. 본인은 관종이 아니다. 네, 전 최대한 조용히. 목소리를 줄인다고 지금 데시벨을 줄인다고 하지만 문학소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본인 로그 남기는 용으로.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내 목소리가 저는 지구의 먼지니까 이 먼지 한 톨의 목소리가 지구상의 어딘가에 어느 서버에는 데이터 세계에 이 1과 0으로 된 어떤 데이터로 맞아요. 남아있다는 게 저는 스스로 약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누가 듣지 않아도. 아하. 저는 이 젊은 시절의 목소리가 담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0년 전에 한글을 들어봤습니다 하면서 가! 나란 말싸미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따라해봅시다. 예, 그런 기록용으로도 참 네. 좋은 것 같고. 프랑스 어디에서 녹음을 했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기억이 나는데 어딘가 남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저는 관종이죠. 저는 진짜 관종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종 아닌 척하지만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관종이잖아요. 제가 제일 관종인 것 같은데 조회수의 노예, 구독자의 노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있나. 그거를 진짜 엄청 체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일을 하다가 보면 그 뉴스 클립이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럼요. 그럼 거기에 이제 댓글도 달리고 뭐 조회수도 다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요즘에는 뭐 1회 단위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좀 공들인 거는 조회수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주 이렇게 확인도 하고 특히나 최근에 제가 다녀온 각종 군대 콘텐츠 같은 거를 보면은 이거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네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어떻게 동기부여가 돼요. 조회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더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게 동력이 되니까 저는 그게 관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년평의 모자이크라는 인물에 많이 공감을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행위들이 좀 나쁘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데 진짜로 뭐 그런 간장 샤워하고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되지만
이런 뭐 그들을 관종이라고 부르기에는 관종이라는 단어는 너무 넓어졌다. 그렇죠. 음. 그들에겐 다른 명칭이 그렇죠. 필요하다. 너 그냥 또라이다 이렇게 해오고 관종은 아, 전 좀 긍정적인 의미로 어, 뭔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자기 발전을 하고 좀 잘하려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문학소년단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런 마음은 아니었죠. 구독자가 없다. 없으면은 제가 근데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디오 로그라면 예, 정말로 진짜 막 이런 소설 뭐 개 쓰레기 같은 소설을 썼네 이러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사실- 소설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소설은 아니죠. 아.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문학소년단 들어와서 오늘 구독자가 몇 명인가 확인하거든요. 요즘에 많이 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분 좋잖아요. 예, 이런 게 또 동력이 돼요. 아, 이거 또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게 또 이렇게 추천 에피소드에 올라가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팟빵이 고르는 거겠죠. 저희가 아무리 뭐 잘 만들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선택을 받는 것들 관심을 받는 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완전 관종이죠. 좋은 의미의 관종이신 것 같은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그런가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챈들러 씨는 관종인가요? 아 이게 진짜 애매한 게 관종은 관종인데 그렇다고 정말 나를 보잖아요. 또 말을 못해요.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이건 관종인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무도 말을 안 들어? 그건 너무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적당한 수. 근데 또 그 적당한 수가 정말 나만 봐. 조금 부담스러워요. 적당한 수가 적당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 아직도 뭐 지금이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문학소년단은 그래서 좋은 게 여기서는 제가 얘기를 할 때 두 분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이 시선이 부담스럽진 않아요. 맞아요. 다만 똑같은 한 3-4명이라도 어딘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다 저를 보고 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고.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발표 담당 그런 거 하신 적 있나요? 발표는 잘했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 어떤 부분에서 잘하게 되신 거죠? 관심을 받는 게 아니요. 그때도 않았어요? 다들 날 쳐다보고 있다? 조금 힘들어요. 대학생들 대충 안 뭔지 쳐다보긴 모르겠어요. 하죠. 그렇죠. 대학생들 다들 노트북 보고 있죠. 그렇죠. 딴 생각하고. 희한하네. 그러니까. 어디 무대에 이렇게 서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뭐 발표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장기자랑을 하게 됐거나 경기를. 한 번도 저 장기자랑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그 전에 약간 누군가랑 여러 명이서 어울리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힘든 성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소풍이나 어렸을 때 학교에서 놀러 가거나 이래도 한 번도 즐거웠던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단체 생활에 있어서 네, 그냥 가야 돼서 갔던 거지 막 와 너무 기대된다. 막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한 이 소풍. 네, 벌써 사회생활을 시작한.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발표하는 것도 그냥 그런 거는 괜찮았어요.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발표 있잖아요. 뭐 과학보고서를 썼는데 오늘 주저리 네. 떠들 필요 없이 이겁니다. 네. 이거고 수치는 이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죠. 짝짝짝 설명. 그냥 그런 건 괜찮은데 주관적인 그런 감상이 들어왔다거나 어떻게 읽으셨나요? 진짜 어른 돼서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학교 다닐 때 발표 잘하셨어요? 저는 발표 안 한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그 학부모 참관 수업 있잖아요. 제가 손을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엄마가 너는 왜 발표도 안 하고 그러냐. 근데 또 물어보면 또 모르진 않았으니까 애가 너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손도 안 들고 발표를 안 하냐. 저는 그냥 더 괘씸해. 너무 싫어요. 발표하는 게. 지금도? 지금도 싫어요. 대학생 때도. 네, 그때도 싫었어요. 차라리 내가 발표보다는 자료조사를 더 열심히 그렇죠. 하겠다. 자료조사나 차라리 뭐 만들기를 더 열심히 하겠지. 제가 전면에 드러나는 걸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제가 하는 일도 역시 약간 누군가 뒤에 있는 일이고. 최근에 앞으로 오시긴 했지만. 네, 그거는 진짜 총 돌리시고.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진짜로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채널명 한번 얘기하고 좋아요와 구독해가 뭐고 조댓구알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군대 클래스라고 있는데요. 군대 클래스를 검색하시면은 저랑 뭐 후배들 선배들이 가끔씩 하나씩 올라와요. 이게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봐봐요. 로맨스 정도 지금 조댓구알을 안 하잖아요. 네. 이게 저의 일말의 자존심 혹은 자부심이에요.
이거를 맞아요. 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말한 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구독 막 이 얘기 했네요. 구독 취소를 굳이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해달라는 했었잖아요. 말은 안 했잖아요. 취소만 하지 말아달라. 기왕하셨으면. 굳이 귀찮은 거 왜 취소 누르냐. 우리는 그렇죠. 적어도 우리끼리는 능동적 관종은 아니다. 그렇죠. 수동적 관종이다라는 일말의 자존심. 네.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책 갈피. 먼저 수진 씨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요? 전 사실 근위행진에서 골랐는데요. 이 캐릭터를 되게 잘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입체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동생이 한 대사를 하는데 그게 되게 꽂혔어요. 언니는 무너지다를 문호지다로 발음하는 거 알아? 언니 이술집 선불이야. 언니 어묵탕에 청양고추를 넣어야지 오이고추를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언니 나 오늘 돈이 없어서 고깃집 앞에 지나가다 울 뻔했잖아. 이런 대사가 쭉 이어지는데 너무 잘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위트 있게. 그거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언니 이 집 선불이야. 언니 이술집 선불이야. 코다차야인가요? 코다차야 선물이던데. 그런 문장 만나면 진짜 반갑지 않아요? 내가 이 문장을 소설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만나게 된다면. 이 근위행진의 맨 마지막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의 만관부도 나와요. 그다음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모자이크 페이지 77쪽입니다.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눈빛, 그거 아주 딱 질색이에요. 막상 진짜 그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이 자기 거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렇게까지 매 순간 절망하진 않아요. 절망해봤자 노답이고 노답 상태가 일상이 되니까 절망하는 법도 잊어버려요. 라는 문장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어떻게 사냐? 너 진짜 갓생 산다. 진짜 힘들겠다. 이 생각 하지만 막상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난 뭐 크게 괜찮은데 나를 그렇게 보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았거든요. 사실 요즘은 진짜 힘들긴 한데 평소에 같은 경우는 너 진짜 바쁘겠다. 너 뭐 언제 그거 다 하고 있냐? 언제 그렇게 하고 있냐? 언제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고 그래? 이러면서 하는데 읽을만 하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단편은 장편 말고 단편을 읽을만 하고 뭐 물론 늦게 끝나는 날도 많지만 좀 일찍 퇴근하는 날도 많고 또 날씨 좋은 날이 더 많잖아요. 안 좋은 날보다는. 그래서 뭐 괜찮은 삶인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너는 진짜 생활이 하나도 없구나. 개인 생활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딱 이 문장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짠해지는 네. 한 줄평. 한 줄이네요. 네. 노예근성인지도 모르겠어요. 문학소년단이 로맨스정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네. 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뭐 챈들러가 로맨스정을 가스라이팅한다가 아니에요. 뭔가 저도 문학소년단이 뭔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어떤 이 조직은 아니죠. 그죠. 어떤 연대. 이 모임이 뭔가 차원이 다른 어떤 생물체가 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뭔가 다른 뭔가 살아있는 문학소년단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인생은 셀프 트위스트 시스템이라고 지팔자 지가 꼬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챈들러의 책갈피입니다. 저도 모자이크에서 골랐고요. 100쪽입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전 남들과 비슷했던 것뿐이에요.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었다고요. 피디님도 마찬가지니까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읽으면서 계속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지는 말아야지.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참 문제야. 라고 읽어왔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이 멘트를 해버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나라고 다를까? 그저 나는 뭐 럭키했을 뿐 혹은 뭐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 사실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다를까? 다르죠. 하지만 얼마나 다를까? 생각은 해봄직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아몬드 때는 손은평 작가가 이렇게 괜찮은 글을 쓰는 작가인지는 몰랐어요. 사실 아몬드보단 저 모자이크가 훨씬 좋았어요. 저도 훨씬 그래요? 좋았어요. 저도. 왜 이렇게 근데 밍숭생숭하다고. 그러니까 아몬드가 더 밍숭생숭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몬드는 아직도 베스트셀러예요. 오. 막 그 커버도 자꾸 바꿔서 나오고 새책처럼 맞아. 그렇게 하는데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차라리 근데 모자이크가 좋았어요. 책이 좀 읽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일러스트가 한몫하죠. 네. 음, 책이 꽤나 끌리게 생겼어요. 네. 근데 저 하나 궁금했던 거 있었어요. 두 분한테.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누구의 푸시 없이도 되게 자발적으로 오랜 기간을 이 팟캐스트 채널 유지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힘드시고 그거 보면서 오늘 제가 차가 막히는 바람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해서 왔는데 얼마나 막혀서 오셨다고요? 제 3시간 10분 걸렸어요. 왕복 아니고 편도. 야. 집 앞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가도 동네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원동력은 뭘까? 이분들을 이렇게 매주 책을 읽고 이렇게 회사도 다니셔야 되고 이제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 와중에 이렇게 틈틈이 책을 읽고 녹음을 하고 근데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취미잖아요. 취미이자 그렇죠. 부업인 건데 절대 어떤 의도를 갖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맞아요. 뭐 후원해달라는 거 아니고. 네. 저희는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거의 원동력이 어떤 걸까?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오늘 오면서. 난 이렇게 너무- 때려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당장 핸들 돌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아져서 그렇죠. 그런지. 이게 2017년부터 한 거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저도 이렇게 대학로에 홍대 뭐 예술극장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첫 녹음하고 뭐 이랬던 공간이 있는데 콘코랩? 그렇죠. 콘텐츠 콘텐츠 코리아 코리아 랩 맞아요. 거기서 처음 녹음하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 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두 번째 책 읽는 나는 어떤 자기 만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래도 책 읽고 그래도 얘기하는 게 재밌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가끔가다 달린 댓글들. 뭐 너무 이렇게 잘 듣고 있다 하는 거나 어떤 뭐 피드백 같은 거를 들을 때 특히나 지난 시간에 수리님 같은 경우 저희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을 기억해주고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 그런 것도 있고 또 잘 때 자꾸 제 목소리 들으면서 자요. 저희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근데 매번 새로워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거를 다시 듣게 되면은 당장 저희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만 들어도 좀 새로워요.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몇 년씩 쌓이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몇 년째 쌓이다 보면 얘가 자체가 갖고 있는 중력도 생기고. 맞아요. 가스라이팅이에요. 맞아요. 자꾸 세뇌당했어요. 세뇌당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렇군요. 오늘 근데 사실 현타가 좀 세게 오긴 했어요. 힘들긴 했어요. 이렇게까지 오늘, 해야 되나? 오늘 모두 뭔가 컨트롤이 안 되는 느낌이라서. 네, 맞아요. 오늘 힘들긴 했죠. 그러니까 댓글 좀 달아달라라는 네. 징징거림. 저희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댓글. 관심, 댓글, 혹평. 왜 그렇게 김영하 작가를 조롱했냐 이런 댓글. 솔직히 키읔 4개만 달아주셔도 얘네들 잠 못 자요. 우리들 잠 못 자요. 신나서. 서로 캡처해가지고 댓글 좋은 거 달렸네 이런 그러겠죠. 네. 관종입니다. 네. 우리는. 자, 또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17화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진 씨.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좀 짜네요. 로맨스 정이요? 네, 로맨스 정입니다.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 네, 그렇네요.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글쿵글쿵 같은 거 아니면 네. 이제 그래 아, 라는 거. 네, 마지막으로 챈들러입니다. 마트에서도 묶어 팔기 금지되지 않았나?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금지됐나요?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어. 사실 플라스틱, 그러니까 비닐 줄이기의 일환으로 그런 걸로? 묶어서 모르겠어요. 기자가 더 잘 알겠죠. 네. 저 뉴스 안 본지 좀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안 판다고 합니다. 아예? 예.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름 들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 마트에서 장바구니 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래서 그거 사면 반발이 되잖아요. 심해요. 결국 그걸 사야 되겠죠. 뭐 쓰레기 봉투. 뭐 그런 거 어. 종량제를 사거나 에코백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각 편의점마다 그런 굿즈도 낼 수 있는 거고. 뭐 CU별로 뭐 이렇게 그렇죠. CU 뭐 GS 그런, 뭐. 그렇죠. 알바- 사실 계속 억지예요, 의구심이 억지. 드는 거는 저 분명 기억하는 게 몇 년 전에 네. 정말 비닐봉투 금지한다 그래서 막 인터뷰가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냥 지금 다 주잖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 정말 사회가 다 난리가 났던 뭐 일회용 컵을 제한한다. 금지. 그래서 또 막 카페마다 리포터 보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인터뷰 따고 그랬었는데 어느샌가 또 그냥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네. 코로나가 큰 몫을 했죠. 맞아요.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난리가 날까? 아무튼 알바생들은 엄청 시달릴 것 같아요. 괜히 그 사이에 껴가지고 네. 피해 보는 건 그런 사람들인 거죠. 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목록에는 없었던 책입니다. 2022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 중 대상 작품인 임소라 작가의 초파리 돌보기를 읽어볼 텐데 젊은 작가상 대상 작품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눌게요. 하나, 둘, 셋. 또 봐요.